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비트코인을 두려워할까요? 오늘은 안티프레질 메커니즘을 통해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경제학적 본질, 그리고 미래 금융에서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안티프레질 시스템의 원리부터 거래 처리의 트레이드 오프, 확장성 해결책, 범죄 오해에 대한 진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6가지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티프레질 개념입니다. 유리잔처럼 충격에 깨지는 프레질 바위처럼 버티는 로버스트와 달리 비트코인은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한 특성을 갖췄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이 이론처럼 비트코인은 외부 공격을 받으면 개발자들이 더 견고한 코드를 짜고 네트워크 보안성이 증명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수백 번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론은 늘 비트코인을 거품이라 비판했지만 역설적으로 사망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해시레이트와 거래량이 늘며 더 성장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시스템이 작동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사례, 2013년 실크로드 폐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유일한 쓰임새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가격은 일시 하락 후 수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특정 사이트가 아닌 독립적인 네트워크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채굴 금지입니다.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60%를 차지하던 중국이 문을 닫았을 때 네트워크 붕괴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채굴 파워는 전 세계로 분산되어 네트워크는 더 탈중앙화되었고 가격은 정고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1MB입니다. 초당 4건 정도의 거래만 가능한데 이는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모든 노드가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며 수수료 경쟁은 탈중앙성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비자와 비교해볼까요? 비자는 중앙 집중식으로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지만 비트코인이 비자 규모를 처리하려면 일반 PC로는 노드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데이터 센터만 남게 되어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근간이 파괴되는 것이죠. 중앙 집중식인 비자 데이터 센터는 단 하나의 장애만으로도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가 분산된 비트코인은 일부가 공격받아도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보다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저항력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역할 분담을 보시죠. 1차 레이어인 온체인은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거액 송금이나 최종가치 저장에 쓰입니다. 반면 2차 레이어인 오프체인은 일상적인 소액 결제나 빠른 상거래를 처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온체인 효율화를 위한 코인 조인 기술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한 대의 차를 타고 이동하듯 수십 건의 거래를 묶어 기록합니다. 데이터 용량은 줄이고 수수료는 분산하며 거래 추적은 더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죠. 혁신적인 2차 레이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초당 수백만 건의 결제를 1초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미 엘살바도르의 법정 결제망이나 이주 노동자의 송금 서비스로 실생활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물 결제를 위해 하드웨어 지갑도 활용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현금처럼 주고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들지 않죠. 오프라인 환경에서 완벽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현대의 디지털 화폐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탁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산을 보관하기 두려운 대중을 위해 전문 은행과 보험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결합해 기관 투자자까지 포섭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잔돈 결제용이 아닙니다. 19세기의 금괴가 은행 간 결제를 위해 쓰였듯 비트코인은 글로벌 기관 결제를 위한 디지털금 보유고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가 아닌 금융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흔히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화폐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자금 세탁의 99%는 여전히 미국 달러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 탓을 하기엔 현금의 범죄 활용도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영구적인 공개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갑 주소의 주인만 한번 밝혀지면 평생의 거래 흐름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겐 가장 위험한 화폐인 셈이죠.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쓰이는 이유는 개인의 자산 방어권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레바논처럼 국가 금융이 붕괴하고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도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기업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랜섬웨어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안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 시나리오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네트워크 해킹, 51% 공격, 하드웨어 백도어, 인터넷 차단, 노드 비용 상승,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슈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해킹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참여자를 잠재적 공격자로 간주하고 수학적으로 검증합니다. 단순한 장부 구조와 작업 증명 방식은 해킹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공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51% 공격은 채굴 파워를 장악해 장부를 조작하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신뢰가 붕괴하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공격자가 투입한 막대한 자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승인 횟수가 쌓일수록 조작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드웨어 백도어 위협에 대비해 제조사는 글로벌하게 다변화되어 있고 오픈소스 검증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월렛을 사용하면 백도어조차 자산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차단 위협 역시 과장되었습니다. 위성통신, 라디오 방송, 메시 네트워크 등 수많은 대체 전송 수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그땐 비트코인보다 인류 문명이 먼저 멈출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노드 운영 비용 상승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블록 크기를 1MB로 유지하여 일반 가정용 컴퓨터로도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도록 탈중앙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SHA-256 암호를 해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네트워크 전체가 양자 저항 암호화로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모두 찬성할 것이니까요. 비트코인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가 근본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화폐 발행 권력 욕망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와 자산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무제한 돈을 찍어내는 유혹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한 내 구매력을 지켜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하며 이제는 주식, 채권, 금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는 제도권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 비트코인만 특별할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사라졌기에 주인 없는 완벽한 탈중앙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트코인들은 CEO와 재단이 있어 규제에 취약하고 비트코인의 2100만 개 희소성과 거대 보안 네트워크는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은 안티프레질한 구조로 어떤 공격에도 더 강해지고 21세기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저장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 바로 비트코인입니다.